안녕하세요. 엔트리 AI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지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산의 랜드마크를 잡아보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엔트리 인공지능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얼굴 감지와 얼굴 인식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엔트리를 이용해서 얼굴을 따라다니는 부비, 우리 부산의 상징이었죠, 마스코트였죠. 부비가 얼굴을 따라다닐 겁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우리 부산의 랜드마크를 잡아보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렇다면은 얼굴 감지와 얼굴 인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컴퓨터 비전을 컴퓨터가 사람의 눈처럼 사물을 인식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러한 컴퓨터 비전 기술을 통해서 인식된 이미지에서 사람의 얼굴을 찾아내는 것을 얼굴 감지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사진을 이용을 해서 이 사진에서 사람의 얼굴만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얼굴 감지 기술이죠. 이 얼굴 감지 기술을 통해서 이미지 속에서 사람 얼굴의 윤곽이라든지 눈, 코, 입의 위치, 그리고 표정까지도 그 값을 제공을 해줍니다. 반면에 얼굴 인식은 얼굴을 감지하고 감지된 얼굴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을 얼굴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처럼 먼저 얼굴을 감지한 후에 그 얼굴에서 인식, 이 사람이 철수인지 그리고 영이인지를 판단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얼굴 인식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을 하면 출입 통제, 누가 지금 현재 출입을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면서 문을 열어준다든지, 그리고 또는 범죄 수사에서, 그리고 금융 결제를 할 때, 그리고 CCTV, 영상 분석 영역에서 다양하게 확대되고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핸드폰을 우리가 잠금 장치 열 때도 이런 얼굴 인식 기술을 가지고 핸드폰 잠금 장치를 해제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얼굴 감지와 얼굴 인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았고, 이건 얼굴 인식, 얼굴 감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엔트리로 우리 부산의 랜드마크를 잡아보자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산의 랜드마크가 여러 개 있었잖아요. 오늘은 부산의 랜드마크 중에서 금정산성, 용두산공원, 광안대교, 태종대 4개의 랜드마크가 화면에 랜덤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랜덤으로 나오는 이 랜드마크를 우리의 얼굴을 이용을 해서 얼굴 인식이죠. 우리 얼굴 인식을 해서 우리 얼굴이 움직이면서 이 랜드마크를 잡도록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랜드마크들이 1초에 한 번씩 랜덤으로 여기저기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얼굴을 인식을 해서 우리 얼굴을 따라다니는 부비, 우리 부산의 상징이죠. 마스코트죠. 마스코트가 우리 얼굴을 따라다니면서 이 랜드마크를 잡도록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랜드마크를 잡게 되면은 랜드마크에 대한 설명도 읽어주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하는 거다 약간 감이 안 잡힐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직접 실행을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도록 할게요. 실행 화면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 움직일 때마다 부비가 같이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 보이죠? 사람이 얼굴을 인식을 해서 부비가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면서 랜드마크를 잡는 거예요. 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
얼굴이 움직이면서 이 부비와 랜드마크가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은 자, 잡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잡은 횟수가 하나씩 증가하고 어떤 랜드마크를 잡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태종대. 태종대. 가까이 오는 것을 잡는 게 빠르겠네요. 용두산공원. 자, 태종대. 이렇게 해서 금정산성. 랜드마크를 잡아라 라고 하는 우리 태종대.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용두산공원. 광안대교. 태종대. 그러면 부산의 랜드마크를 잡아보자 라는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본 것을 잘 한번 기억을 해 보시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었냐? 일단 먼저 오브젝트는 부비 오브젝트와 랜드마크 오브젝트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각각 하는 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순서를 한번 나열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럼 먼저 부비는 우리 사람의 얼굴을 인식을 했습니다. 내 얼굴을 인식을 하고 내 얼굴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만들어야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내 얼굴을 따라 움직이면서 랜드마크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랜드마크 오브젝트와 닿도록, 충돌되도록 만들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랜드마크하고 부비, 즉 내 얼굴이 맞닿았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나요? 그렇죠. 잡은 횟수라고 하는 게 일씩 증가를 해서 잡은 횟수가 몇 개인지 숫자가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잡은 횟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즉 변수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변화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이에요. 자, 이렇게 변수, 잡은 횟수가 저장되는 변수, 일씩 증가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어떤 랜드마크를 잡았는지 이름을 이야기해 줬어요. 금정산성, 광안대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활용을 해볼까요? 신호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호는 보내면 누가 받느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당연히 랜드마크가 받겠죠. 그러면 신호를 받은 랜드마크 오브젝트는 랜드마크의 이름을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부비와 랜드마크 오브젝트가 하는 일인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또 하나 랜드마크를 한 번 더 살펴보자면, 랜드마크는 신호를 받으면 이름을 알려주는 것도 하지만 어떤 일을 했었냐면 랜덤 위치, 무작위 위치에서 마구잡이로 나타났습니다. 기억나죠? 무작위 위치에서 나타나면서 그 모양이 다른 모양으로 바뀌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랜드마크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금정산성 있었고요. 태종대 있었고요. 그리고 광안대교. 그리고 용두산공원. 이렇게 네 군데의 랜드마크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랜드마크 이미지, 모양이 바뀌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저는 1초마다 한 번씩 모양이 바뀌면서 무작위 위치에서 나타나도록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잡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조금 천천히 나타나도록 해서 얼굴이 움직이면서 랜드마크를 잡을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